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아줌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환갑인 남편이 있어요. 아들 2명이 있는데 전부 장가 갔고요. 저와 남편은 한 동네에서 20년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끼리 전부 친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동네에 골프랑 헬스 그리고 찜질방까지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만남의 장소이고요. 다들 은퇴할 나이이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몸도 풀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지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 중에 유난히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빌라가 평수가 넓고 세대수가 30세대밖에 없어서 서로 사실 다 친하지만 그 부부와는 같은 층에 살았어서 유난히 더 친했지요. 특히나 성희 씨가 대학에서 육아 관련한 전공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참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조용하니 저와 잘 맞았습니다. 오히려 저와는 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희 씨 남편분은 저희 남편과 취미가 같아서 둘이 잘 어울리고 저희처럼 친하게 지냈지요. 물론 스포츠 센터도 같이 다녔어요. 성희 씨를 알게 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제 연락도 피하고 스포츠 센터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쳤을 때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었지요. 연락도 안 받고 운동하라도 왜 안 오냐고요. 그럴 때마다 성희 씨는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했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가 저를 피하면서 저와 성희 씨는 멀어졌고 부부끼리 만남도 횟수가 적어졌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같은 스포츠 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는 어때? 자기한테 무슨 일 없지? 요즘 집안 분위기는 괜찮고?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 말해야 된다. 꽁꽁 숨기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다 털어놔야 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땡땡씨 그 소식 들었어? 성빈네 부부 남편이랑 골프 프로랑 따로 만난 거?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남자들 바람나는 거 가지고 너무 충격받으면 안 돼. 알겠지? 땡땡씨 마음 여려서 내가 걱정된다. 아, 물론 땡땡씨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지? 라는 식으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저를 무슨 일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던가 아니면 제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가정해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저도 모르게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사실은 스포츠센터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은근슬쩍 아줌마들한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성희 씨가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요즘 도통 연락도 안 받고 소식이 뜸하다. 나한테 뭐 화났나 싶기도 한데 도통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니 서로 눈빛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버벅거리며 성희 씨가 무슨 일 있겠지.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그래서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나 위해준다고 숨기면 나중에 나 더 상처받으니까 그냥 말해줘. 계속 이렇게 내 눈치만 보고 있는 거 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니까 라고 말하자 그럼 알겠다고 말해준다면서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아줌마 2명과 저 셋이서 스포츠센터를 나와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은 이 아줌마들이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랑 바람난 것 같아. 내가 진짜 안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관리하는 공장 뒤에 모텔이 엄청 많아. 그런데 거기서
자기 남편 차를 5번이나 봤대. 5번 전부 성희 씨랑 같이 있었고. 총 5년 동안 5번을 본 거야. 최소 5년 동안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왕언니한테 말했더니 왕언니 딸이 10년 전에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 성희 씨 집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대. 그때는 왕언니도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괜히 자기가 입 뻥끗해서 잘 살고 있는 가정 파탄낼까 싶어서 모른 척 한 거였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머리 뒤로 피가 확 쏠리는 게 느껴지면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최근까지도 제 남편과 성희 씨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왕언니가 성희 씨에게 다른 집안 남편 건드려서 가정 파탄내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고, 본인이 바람핀 사실을 저에게 들킬까 두려웠던 성희 씨는 저를 점점 피하게 된 거였고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렇게 조용하고 사근사근한 척하는 여자가 뒤에서는 제 남편과 쥐도 새도 모르게 바람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두 연놈들을 확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가까스로 감정을 자제하고 차근차근 이혼 준비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잠겨 있었고 모든 남편 관련 서류들에는 잠금이 걸려 있어서 증거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 블랙박스도 웬만한 기록들은 다 초기화되어 있고 그렇게 불륜의 증거는 잡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을 가져가서 남편이 쓸만한 비밀번호를 다 눌러봤는데 풀리지 않았죠.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트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노트북 기종이 저와 같은 거인데 비밀번호 잠금이 걸려 있어도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전원을 누를 때 손가락을 길게 대고 있으면 바로 잠금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노트북을 소리 나지 않게 꺼내서 자고 있는 남편이 검지손가락을 댔습니다. 세상에, 잠금 화면이 풀리고 바로 바탕 화면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이버도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는 상태였고요.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뒤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혹시나 하고 네이버 채팅인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밴드가 절 살렸습니다. 그 여자와 불륜의 증거가 그곳에 전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성적인 대화에 그렇게 조신해 보이던 성희 씨. 뒤에서는 아주 온갖 잡스러운 말들을 제 남편과 나누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사진들도 싹 다 저장하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소장을 들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저에게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쌍욕을 퍼부어 주었지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새어나갈 틈을 안 주었으니 남편은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야, 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 성희씨, 아니 그 미친년이랑 10년을 만났더라. 양심이 있냐?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 니네 바람난 거 싹 다 알아. 20년을 산 동네에서 내가 너 때문에 얼굴 못 들어. 얼굴을 창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혼 소송으로 끝낼 것 같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받은 충격만큼 너 힘들게 해줄 거야. 아니 바람을 펴도 같은 동네 사람, 그것도 옆집 여자랑 10년을 나 몰래 만나? 기가 차서 난 이 소식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너는 그냥 빈털터리로 남은 여생 보내라. 그 여자랑 보내던가. 알겠냐? 아참, 너 이제 그 여자 남편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맞겠다. 라고 하면서 소장을 얼굴에 확 뿌렸네요. 그리고 성희씨, 아니 그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안 나오고 그 여자 남편만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한테 딱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랑 내 남편이랑 최소 10년 동안 바람났습니다. 나도 황당하고 기가 차서 한동안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남편 눈탱이 밤탱이 만들던가 말던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소장 댁내 아내한테 전해주러 온 거니까 전해주세요. 라고 했지요. 그렇게 이혼 선언을 했는데도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0년을, 최소 10년을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고 나 빼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았다는 건데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강의한다는 그 학교에 찾아가 상간녀에게 고소한 소장을 보여주고 당장 해임시키라고 깽판을 쳤지요. 그 과 학과장까지 찾아가서 당장 징계위원회를 안 열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아는 기자 동원해서 이 학교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실체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를 열 테니 진정하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 해임도 아니고 정직 3개월이더라고요. 불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공론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중고나라에서 아이디를 산 후 상간녀의 실체에 대해서 모두 올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자 확실히 압박이 컸나 봅니다. 학생회까지 나섰으니 말이죠. 결국 그 여자는 해임됐고요. 제 남편이 회사에도 소장과 함께 남편이 행실이 담긴 내용을 팩스로 보냈지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그 상간녀의 남편이 제 남편을 작정하고 팼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꽃이더라고요. 뭐 제 손 안 대고 복수한 거니 제 입장에서는 참 좋았네요. 그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지요. 위자료, 재산분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고요. 지금은 그 돈으로 20년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여동생이 있는 동네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들은 시간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았지만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서 보았는데 이혼이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고통 원인들 중 2등을 차지할 정도로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똑부러지게 복수까지 하시고 이혼까지 준비하시다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큰일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전드 채널과 레전드 채널 식구님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레전드 채널 여기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